안녕하세요. 노동법 시험 준비. 정말 힘드시죠? 당신을 위해 오늘은 진짜 중요한 대법원 판례, 200도 8455 판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문제인데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제공해 주신 판결문 발췌 내용 보면서 핵심만 딱딱 찝어드릴 테니까 이번에 확실히 정리하고 가시죠.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판례, 정말 중요하죠. 영업 양도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근로관계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또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다루거든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입니다, 필수. 먼저 그 영업 양도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하는데요. 판결문 보면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그냥 건물이나 기계 같은 자산만 넘기는 거랑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핵심은 조직의 동일성 유지예요. 살아있는 조직 그대로 넘어간다, 이런 느낌이죠. 아, 동일성 유지랑 일체로서 이전. 네네.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거랑은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제일 궁금한 거요. 그렇게 영업이 통째로 넘어가면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대원칙이에요. 판결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로 계약서 다시 쓰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신분이 이전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 자동으로 승계된다. 근데 현실에서는 회사가 좀 이 직원은 좀 빼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양도하는 쪽이랑 양수하는 쪽이랑 합의해서요. 네, 가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영업양도도 당사자끼리, 그러니까 회사를 사고 파는 쪽에서 이 부서 직원들은 승계 안 한다. 또는 특정 직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특약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특약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다고 유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특정 근로자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이걸 거의 해고랑 똑같이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특약이 유효해요. 아, 해고랑 같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영업양도 하니까 넌 빠져.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시험에선 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렇군요. 와, 그럼 회사가 직원을 빼려면 해고 수준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니 상당히 엄격하네요. 그럼 반대로요. 근로자 입장에서 나는 저 회사로 가기 싫은데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져야죠. 근로자는 영업양도에 따라서 내 근로관계가 넘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반대 의사표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양수기업으로 승계되지 않는 거죠. 그럼 원래 있던 양도기업에 남게 되거나 아니면 양쪽 다 퇴사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심지어 판결 요지 4번 보면 더 재미있는 게 처음에 네, 저 새로운 회사 갈게요 라고 동의를 했더라도요. 실제로 그 회사로 옮겨가서 일하기 전이라면 생각해보니 안 갈래 하고 그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로자 의사를 꽤 존중해 주는 거죠. 와, 동의했다가도 철회가 가능하다니 이건 근로자 보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 판결이네요. 근데 이 판례에서 또 하나 좀 헷갈리는 게 직원들이 사직서를 낸 부분이 나오잖아요. 판결 요지 5벌인가요? 형식은 원래 다니던 회사, 그러니까 양도기업에 사직서를 낸 건데 법원은 이걸 좀 다르게 해석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 법원이 뭘 더 중요하게 보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근로자들이 양도기업, 그러니까 원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건 맞아요. 근데 대법원은 그 사직서만 딱 본 게 아니라 그 사직서를 왜 냈는지, 그 전후 사정이 어땠는지 이런 걸 다 따져본 거죠. 그래서 결론은 형식은 비록 사직서지만 그 실질적인 의미는 나 양수기업으로 가기로 했던 거 취소할래. 그리고 원래 이 회사도 그만둘래. 이런 복합적인 의사표시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 이름이 사직서라고 해서 무조건 사직으로만 본 게 아니라 진짜 의도가 뭐였는지를 깊게 봤다 이 말씀이시네요. 실질이 중요하다. 정확합니다. 겉모습보다는 실질 내용, 진짜 의사가 중요하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태도예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싹 정리해보면요. 영업양도는 단순 자산 매각이 아니라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인적, 물적 조직을 통째로 넘기는 거고, 이때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 즉 자동으로 따라간다. 만약 회사가 특정 직원을 빼고 싶으면 이건 실질적 해고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고 심지어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철회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직서 같은 형식보다는 그 실질적인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까지. 이야,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들이 정말 명확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시험을 준비하시는 당신 입장에서는 그 정당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또 반대 의사 표시는 언제,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근거로 실질을 판단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드셔야 합니다. 이 판례가 뭐랄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이천도 8545 판결을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당신의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회사가 법적으로는 자산 매각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존 인력 대부분과 설비가 그대로 넘어가서 거의 똑같은 사업을 새 회사에서 계속한다면 과연 법원은 이걸 단순 자산 매각으로만 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얘기한 영업 양도로 봐서 근로관계 승계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나는 실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